어떻게 하다가 친해지셨는지. 저희는 아무래도 술이죠. 저희 둘만큼 많이 먹는 사람은 소속사에 없어요. 뮤지션들 중에는. 술을 많이 마시고 싶은데 상대를 해줄 사람이 정원 씨가 적격이니까 이제 마시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성격이 좀 어느 정도 맞았는데 술도 좀 잘 먹으니까 좋은 건지. 그러니까 이게 속궁합 같은 거잖아요. 술궁합이. 자,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한 손님 또 두 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가수 카더와든입니다. 안녕하세요, 장기하입니다. 아니 뭐 이제 자주 나와가지고 뭐 특별한 설명이 없네. 네, 이제 좀 편안해졌습니다. 오늘 처음 오시고.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식사하면서 얘기를 좀 했는데 굉장히 스마트하시더라고요. 글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제가 그냥 아무 소리나 하는 것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하시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원래는 좀 약간 일축하거든요. 아 그래요? 또 개소리 시작하네. 또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좀 진중하게 이렇게 좀 그렇게구나. 좀 그래도 분석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근데 처음 뵀는데 개소리 하나 이렇게 그래도 아무리 표정으로 말할 때가 있어요. 아 그래요? 최대한 표정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그렇구나.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 그런 거 근데 되게 영양가 있는 말씀만 하시던데. 그래서 굉장히 스마트하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도 이해를 해주시는구나. 본인을 높이는 거였네. 아니 결과적으로는. 어떻게든 이걸 이해를 하시는구나.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시는구나. 네네. 그래서 배려를 많이 느꼈고 오늘 나오시게 된 이유가 나오게 된 이유는 별게 없어요. 그냥 제가 형이랑 여기를 한번 나와보고 싶었어요. 왠지 그냥 형을 여기 앉혀놓고 싶었어요. 그냥 욕심이 그냥 여기 앉혀놓고 채팅창에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또 심창맨 형님과는 어떻게 대화 이어갈지 이게 좀 궁금해서 제가 형한테 한번 여쭤봤죠. 그래? 한번 가보지 뭐 이렇게 해서 제가 흔쾌히 들었죠. 아니 본인이 얘기만 하면은 한마디로 꽂아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래? 아니 근데 나가기 어려운데 아니야? 자기가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전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네가 능력을 한번 보여줘라. 맞습니다. 능력 있죠. 실제로 제 방송에 지인분들이 지인을 자꾸 데리고 오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뭔가 만족감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인에게도 뭔가 이게 체험해주고 싶은 어떤 그런 느낌이 있나 봐요. 다단계 같은. 그래서 아까 보셨다고 하셨는데 이재훈 씨도 씨, 뭐 맞아요. 정민 씨가 됐고 뭐 오시고 뭐 피식대학 분들도 오시고 그래서 원래는 한 2명 구조였는데 3명 구조가 약간 기본인 것처럼 됐어요. 어느샌가 디폴트가 바뀌었네요. 좀 약간 이런 표현하기 그렇지만 좀 새끼를 치는 느낌. 약간 좀 나한테 천박한 표현밖에 생각 안 나요. 뭐라고 저거? 관계가 이어지고 약간 그런 새끼가 된 거네요. 또 새끼를 치시면 되니까. 처진 새끼. 새끼 또 새끼를 치시면 되니까. 그리고 제가 장기하 씨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PB랑 나왔을 때 중국집에 본인이 약간 한번 해보시면 안 돼요? 잘하니까. 전화해서 약간 머뭇거리면서 안녕하세요, 저 침창맨인데요. 안녕하세요, 저 침창맨인데요. 네, 저 그거 하는 사람 본 적 있거든요, 실제로. 장기하 씨라고. 안녕하세요. 식당 예약할 때 장기하입니다. 장기하 씨, 안녕하세요, 저 장기한데요 하니까 뭔가가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잖아. 내가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장기한데요. 그 얘기했지. 맞아. 근데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긴 해요. 이게 막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이제 식당을 예약하는데 저 장기인데요. 본인 이름을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게 차포 떼고 말하니까 그렇지 모르는 집에 전화해가지고 장기한데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고 자주 간데 제가 장기하라는 걸 당연히 아시는 사장님한테는 일단 밝히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가게는 모를 수도 있잖아요. 본인은 되게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만의 착각이었어. 관계라는 게 그렇지. 그쪽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얘기를. 그러니까 결국 들어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 도지사입니다도 사실은 그렇지. 서로 안다고 생각해서 한 건데 불미스럽게 된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그 자주 하시나 봐요. 장기한데요. 아니 사실 친하면 나 장기한데 별로 안 친하니까 형인데 이렇게 아는 동생이 하는 가게 이런 자리 몇 개 좀 해놔라. 약간 이렇게. 야저 구석 자리 있지? 문대처럼. 이렇게 문대는 뭐야? 문대 온도라고. 문대 온도 문대 그러세요? 뭐야? 있어요. 유튜버. 문신돼지 문신돼지. 네. 나선욱님. 나선욱 씨 맞아요. 두 분은 어떻게 하다가 친해지게 되신 건지. 아니 그거보다 먼저 저희 맞아. 먼저 드리고 음반. 이거 노래가 두 개죠. 네. 그러니까 붙어 있던데요? 뮤직비디오는 붙여서 만들었고 음원은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해랑
할 건지 말 건지. 네, 맞습니다. 이거 안 그래도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뭐 음반 얘기를 뭐 나온 김에 아, 예. 말씀드리면 뮤직비디오가 어떻게 되냐면 이 노래 두 곡을 붙여가지고 만들었어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슬래시를 딱 걸어가지고 제목 다 넣고 만드셨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연작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할 건지 말 건지 이게 반지의 제왕처럼 아 뭐 연작으로 아예 염두에 두고 제가 아예 다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염두에 둔 거잖아요. 뒷얘기를. 염두에 뒀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네. 아.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 그래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작년에. 근데 그걸 계속 듣다 보니까 아 뭐 할 수도 있지 가만히만 있을 필요 없지 해서 해를 만들었는데 해를 만들고 나니까 잘 모르겠다. 아 너무 강요하나? 약간 그런 느낌. 고압적인가? 아,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아니 노래가 저한테 강요하는 것 같았어. 아. 그래서 기분이 좀 나빴어요. 할 건지 말 건지 나도 몰라 하고 해서 그걸 만든 거. 보통 이렇게 딱 해서 너무 좀 강압적이고 좀 기분이 나쁜데 그러면은 없애고 새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여기다가 뒤에를 붙여가지고 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물타기가 되니까. 아, 양이 대충 늘어나니까 그냥 자기 노래랑 싸운다고. 어. 자기가 만들어 놓고선 자기 노래한테 공격받는 느낌이 당해서 이게 다른 노래를 만든다. 자기와의 아, 전- 싸움을 하는 단계는 이제 어느 정도 경제가 오르신 분들이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를 딱 만드시고 이거 다시 보니까 조금 부드럽게 한번 가야겠다. 네, 맞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요게 언제 나왔나요? 3월달에 아마도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럼 이제 공연도 막 하시고 네, 4월달에 공연하고. 공연할 때가 제일 바쁘죠. 그렇죠. 예, 오랜만에 이제 풀 밴드로 단공한 거라 준비를 진짜 많이 했죠. 연습 많이 하고. 단공이라 하면 단독 콘서트를 말하나요? 단독 공연. 아 제가 이게 너무 문외한이라. 아 뭐 그러면은 단독 콘서트는 게스트도 부르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는 잘 안 부릅니다. 그러면 힘드신 거 아니에요? 근데 힘들다는 개념에 따라 다르죠. 부르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흐름이 끊기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뭐 관객들이 더 좋아할 수도 있지만 원치 않을 수도 있어. 그렇죠. 갑자기 카더가드 흡연.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 아 이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카더가드라고 한 거지. 자기가 원치 않은 가수가 나오거나 진짜 딱 장기하 씨만을 좋아하는 팬들은 또 그걸 원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팬분들이 뭐 이렇게 기아형 팬분들 같은 경우는 게스트가 오는 거보다는 기아형 공연장은 기아형이 혼자 하는 게 낫고 저는 콘서트를 한번 했는데 게스트를 불러봤어요. 근데 뺏겼어요 공연을. 10cm 권정열 형이 중간에 게스트로 나오셨는데 내 노래는 관객들이 몰라요 다. 그 회차 갔었거든요, 저는. 네. 근데 그 형이 나오니까 떼창을 해서 제가 진짜로 빈정이 좀 상해가지고 그 진짜 기분 나빠. 네, 그런 게. 진짜 기분 나빠가지고 그런 것도 게스트를 부르는 거에 단점일 수 있어요. 아 그거 내심 좀 그것도 우려가 되는 게 있을까요? 근데 우려를 하기에는 그런 카드를 거의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생각을 해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항상 직접 다 그냥 다 채우시고. 내가 주인공이다. 아 다른 사람 끼지 마. 단독 공연인데 내가 단독으로 주인공. 그렇지. 나 혼자 관심 다 받겠다. 내가 어렵게 다 준비했는데. 그렇죠. 그럼 코로나 시기에는 힘들었잖아요. 공연하기가.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기에 원래 쉴 계획이었어가지고 공교롭게 그 타이밍이 맞은 거예요? 네, 진짜 공교롭게 그냥 그때 책 쓰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산문집 내고. 아 그래서 책이 나왔었어요. 책이 이름이 상관없는 거 아닌가라는 책. 자료 와 이거 자료가 저게 있다는 게 조금 웃기죠. 이게 공중파 방송 같은 시스템이네요. 2020년 산문집 발간하셨네요? 나 몰랐어. 상관없는 거 아닌가? 이거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래서 여쭤봤거든요. 그냥 술술 익히는 여러 가지 그냥 다 있다고. 야 에세이예요. 좋은 에세이. 그러니까 제가 대답을 하려고 해도 그 이상의 대답이 딱히 뭐 별 내용은 없고요. 일기라고 보면 될까요? 그냥 뭐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뭐 이런 정도. 그러면 약간 원래 노래가 좀 일기 같은 느낌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좀 느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긴 노래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안 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근데 왜냐면 가사는 이제 아무리 일기처럼 쓴다 해도 짧잖아요. 짧게 써야 되니까 함축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자세하게 쓴다 그래도. 그러니까 좀 약간 내용은 들어가 있지만 좀 다르다. 그렇죠. 이거 뭐 둘이 하는 얘기보다 그 수염이 소랑 스라는 소랑 스가 수염이 있어요. 소랑 스가 뭐야? 수염 모양이 스세요. 스. 예, 제가 소고요. 아 여기가 있어서. 예, 받침이 없어가지고 참 대단한 거 찾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안 그래도 진짜 어느 순간부터 제 영상에 심창맨인 줄 이게 진짜 많아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진짜요? 저는 저만 일방적으로 듣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유튜브에 황제시니까. 이게 어디서 붙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원래 더 유명한 사람 닮았다는 얘기를 듣기 마련이니까. 이게 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모르겠는데 수치상으로나 뭘로나 제가 뭐
그렇게 엄청 대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냥 유튜브 심창맨이 잘 된대 약간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났어요. 아니 나영석 PD님 배워가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프로그램을 같이 찍었으니까 연이 닿아가지고 뭐 아는 유튜버 중에 한 채널로 이제 가신 거지. 뭐 생방송 규모도 훨씬 큰 분들도 많으시고 구독자나 뭐 조회수 많으신 분들도 더 많으시고 한데 이상하게 제가 무슨 유튜브 대표 주자 같이 돼버렸어요. 저는 그냥 그걸 기정사실로. 형이 느꼈을 때 평소에 형도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형이 평소에 체감했을 때 심창맨의 어떤 장악력, 이 사람의 시장 장악력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아니, 아니 얼마나 옛날 방송만 했던 시대로 따지면 무도급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검증을 안 하시고 주병진 그러니까 이런 주병진 거야. 선생님 그러니까, 정도 되나? 저도 이건 검증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옆에서 침착맨이라고 계속 하는 거 그냥 면밀히 검토 안 했잖아요. 다른 채널하고 뭐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물어본 게 체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 개인적인 체감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검증은 안 했어요. 체감이라는 거는 주변 사람들이 뭐 언급을 한다거나 그리고 내 알고리즘과 뭐 종합적으로 그냥 제가 평소에 느끼는 그런. 그래도 옆에 말하는 게 적용됐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유튜브 같은 거 말하면 실제로 나오거든요. 아, 잡담하다가 그렇지, 그렇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까 식사하면서 잠깐 들어보니까 카더가드님이 평소에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유튜브를. 맞아요. 왜 그렇게 삐댄다라는 표현 아세요? 내가 좀 자랑한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이쪽 그 카테고리 그 인간관계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커뮤니케이션 뭐라고 해? 그거를? 네트워크? 네트워크. 네트워크. 네트워크에서는 이분이 자꾸 설레발을 쳐가지고 저는 약간 척박하시게 되게 되는. 심창맨 형님과의 어떤 친분을 이런 식으로 자랑해. 지독하게. 나 친해 이게 아니라 되게 좋은 분이야. 이렇게. 사실 뭘 좋은 사람들이 모르는 건 날 알고 있다라는 자기가 식의. 꽂아줄 수 있다고 해놓고. 완전 꽂을 수 있다고 그냥. 근데 나중에 또 얘기하더라고요. 꽂아줄 수 있다고 해놓고 자기 좀 걱정했대. 좀 걱정했어. 거절당할까봐. 왜냐면 제가 굉장히 정중하게 항상 또 카톡을 드리잖아요. 아 그랬나요? 아니었나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 드러머가 네. 있는데 얘기를 저랑 이제 하고 있으면 형이 흥미를 보였어요. 자기도 안다 이런 식으로. 그 전일준이라고 저희 드럼 치는 친구인데 네. 같이 이제 술 먹고 있었는데 그 얘기가 나오니까 걔가 그렇게 대흥분하는 일이 잘 없는 애인데 거기는 당연히 나가야지 무슨 소리예요 막 이러면서 맞아. 엄청 흥분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주변 인물들이 좀 약간 설레발 좀 하셔서 혼동이 오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막 그런 채널은 아니고요. 황제가 아닌가요? 되게 많은 개인 사업자 중에 하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두 분 같은 회사 소속이시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소속사가 뭐죠? 두루두루 아티스트 컴퍼니. 거기 이제 소속돼 있는 분들하고 보통 다 친하신가요? 이 둘이 가장 저희 친한 둘이 것 제일 같은데. 친하고요. 다른 뮤지션들 그래도 뭐 나 친한 편이죠. 어떻게 하다가 친해지셨는지.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형 음악도 좋아했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술이죠. 술을 자주 먹다 보니까 술을 그 다른 분들은 잘 안 드세요? 저희 둘만큼 많이 먹는 사람은 소속사에 없어요. 뮤지션들 중에는. 그럼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술을 많이 마시고 싶은데 상대를 해줄 사람이 정원 씨가 적격이니까 이제 마시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성격이 좀 어느 정도 맞아서 근데 맞았는데 술도 좀 잘 먹으니까 좋은 건지 약간 조금 온도차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주제로 저도 스스로 생각해보게 되네요. 그러니까 되게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어땠나?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시초는 뭐였냐. 근데 처음에는 정원이가 형님 존경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갑자기? 네. 연예인이랑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뜬금없이 지나가는데 여기 이 회사에 들어왔는데 간판이잖아요. 또 저희 아, 회사에. 그러니까 딱 스캔을 떴죠. 형님 주변에 있어야겠다. 주변인 중 한 명으로. 그럼 소속사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부터 형님 한 거예요. 그 뭐 공연하시고 뭐 음서감성 음악인들끼리 모임에서 볼 때부터 아니 형님 음악인 하셨어요. 그 전에는 볼 일 없었어요. 회사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회사 들어오고 나서 알게 됐죠. 근데 두루두루 컴퍼니 들어가셔가지고 다른 아티스트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한테도 형님 하고 다니시는지 아니면 장기하님한테만 다른 다른 분들은 일단 많이 못 만나요. 얘는 집에서 나오면 술자리로 출근을 하니까 아. 그 외의 장소에 다른 분들이 있고 저는 그 술자리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형님 할 사람 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술도 은근히 저런 게 사람이 뭐에 같이 웃느냐 요 포인트가 비슷하잖아요. 그게 좀 비슷해요. 코드가 네, 코드가 맞아요. 아. 코드가 비슷하고 평소에도 뭐 그냥 유튜브 뭐 하나씩 보내요. 말없이 이거 보내는 거죠. 말없이. 카톡으로. 그럼 이제 이거 재밌는 것도 보냈네 이런 그럼 식으로. 감상평을 남기세요? 감상평 키키키 뭐. 그렇게 감상평 자세한 거는 이제 술 먹으면서 그 다음 회차 때 이제 썰 풀기 위해서 이제 남겨놓고 키읔 숫자로 그렇게 표현하고 별점이죠 그게. 네. 기억 숫자가 네. 뭐 8개 이상 이렇게 하면 만족스럽다. 그렇죠. 예. 뭐 이러면 그냥 뭐 보냈으니까 답장은 해야 되니까. 그렇죠. 거기다 도라이네 이런 거 좀 적어주고 하면 약간 또 크크크크크 도라이네. 도라이네.
그러면은 요건 또 개인적인 궁금한 건데 네. 술을 제가 잘 못 마시거든요. 근데 이제 술 잘 드시는 분들은 신나게 마시는데 상대방이 잘 안 마시면 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나요? 내가 얼마나 마셨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 아직 술 마신 지 얼마 안 된 초반이고 이러면 뭐 편하게 마시라고 할 텐데 레이스가 중반으로 넘어갔는데 뭐 한 3병까지 마셨어요. 네, 계속 그러고 있다. 가라고 하죠 차라리. 그렇게 안 먹고 앉아 있을 거면 가라고요? 꺼져라고요? 꺼지라고 하지. 아꼴 보기 싫게 한 말. 미적대고 있어. 자리 차지하고. 저는 그렇게 말하기 전에 보통 가지. 한 사람 다 취해가는데 혼자서 맨정신으로 그렇게 재미없게 있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많진 않지만 눈치 없이 계속 막 있으면 가게끔 어떻게 유도하기도 하나요? 그런 사람은 있어요. 근데 사실 진짜 술을 안 먹는데 남아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 술을 먹는데 재미가 더럽게 없는 놈들이 있어요. 이거 아예 다른 얘기잖아요. 술도 안 드셨는데 제가 비방을 최근에 하시네. 저희 기타리스트 중에 지호라고 있는데 걔가 정말 착하고 좋은 친구예요. 술도 잘 먹고. 근데 정말 재미가 더럽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친구랑 둘이 술을 먹다가 택시 타고 양양 갔어요. 심심해서. 서울에서는 도저히 술 먹을 사람이 없고. 단둘이서 먹다가 혼자서 양양을 갔다고? 야 지호야 나 간다 이러고 이제 갔어요. 근데 얘는 약간 그게 조금 가끔 그럴 때가 있어. 말 없이 화장실 가는 것처럼 나가서 오션 콘서트. 안 와. 그래서 이게 단계가 있어. 그럼 또 모르나? 이 생각을 일단 하고 오늘도 그날이구나. 그럼 막 어디로 가는 거예요? 뭐 양양을 간다고 막 그런 식으로 가버려요? 보통은 집에 집으로 도망가는 경우가 있고. 갑자기 술 마시다가 네. 저 옛날에 그거 기억나세요? 아침에 새마을 식당에서 먹는데 그 창문이 다 이게 밖이 보이잖아요. 해가 다 끝나면 해가 다 떠서 저는 근데 되게 몰래 도망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택시를 불러놓고 슥 빠져나가야겠다 이렇게 막 슥 가는데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저는 내가 가는지 모른 사람들이 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냥 큰 화면에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이러면서 저는 되게 조심스럽게 갔다고 생각했는데 그 술 먹을 때는 사라져도 그 다음날 뭐라고 안 하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게 좀 매너는 아니죠. 네. 똥매너구나. 근데 사실 주사들 중에서 생각을 하면 조용히 가는 게 제일 점잖은 주사죠. 남아서 진상을 부리는 것보다는. 혹시 좀 많이 드시면은 버릇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어디서 먹냐에 따라 다른데 음악 들으면서 춤추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갑자기 장소 구애하지 않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건 아니고 신청해서 듣는 그런 데가 있어요. 맞아. 그래서 저희 동네에 뭐 그런 펍 같은 데가 있죠. 그런 데를 그러면 그런 데서 술을 드시는 것을 선호하시겠네요. 마지막 차로는 차쯤에. 그러면은 이제 발동이 걸릴 때 그쪽으로 이동하자. 그러면은 이동하는 와중에 도망가고. 아니 거기까진 갔다가 도망가. 거기까지 갔다 도망가. 가서 한 잔 먹고 도망가.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술 마실 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중간에 미적대는 거는 술 잘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꼴보기 싫다. 그냥 일상적으로 나오지 마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속궁합 같은 거잖아요. 술궁합이. 근데 중요해요. 중요한 말이에요. 되게 중요한 말이야. 술궁합이 있어요. 진짜로 이게. 그런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두 분이 친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속궁합이 맞았어? 술궁합은 모르겠고 아무튼 술궁합이 맞으셔서 하시는데 술을 잘 못 드시게 되면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주량이 줄면은 관계가 좀 소원해지는데 근데 실제로 그래서 덜 자주 만나고 있어요. 맞아요. 사실은. 서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저는 좀 많이 마셔요. 저는 아직도 많이 먹고. 아직 많이 먹고 여기는 이제 좀 약간 권태가 있어요. 근데 저도 한번 먹으면은 너보다 많이 먹지. 그렇죠. 근데 그런 습관이 있다 보니까 자주 못 먹는 거예요, 점점. 그거를 의식적으로 안 드시는 거예요? 몸이 좀 약간 버거워서. 둘 다 해요. 버거우니까 의식적으로 조절하게 되고 옛날 같았으면 한 3, 4일 있다가 바로 땡기던 게 뭐 5, 6일 동안 안 땡긴다든지 뭐 이런 거죠. 의무 방어전 씨. 진짜. 뭐라고? 의무 방어전 한다고 우리가 가끔씩 마시는 게. 정원 씨한테 좀 맞춰주세요. 술 많이 드시고 싶어. 아니 이분은 어디 가서 다른 사람은 못 마셔요. 아니면 혼자 마실 수밖에 없어요. 저 요새 좀 술 친구가 많이 없긴 해요. 그러니까 몇 명 없는데. 몇 명 없어요. 맞춰주시고. 근데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뭐 술이 계속 땡기니까 마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몸이 안 받아도 땡길 수는 있잖아요, 계속. 근데 저는 솔직히 요새는 그래가지고 집에서 그냥 맥주 한두 캔을 먹고 이걸 좀 좋아하긴 해요. 얘는 취하려고 마시는 거고 저는 이제 맛있으려고 마시거든요. 술 맛을 느끼면서. 도너츠 먹을 때 커피를 마시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배부르면 딱 좀 이렇게 술도 안 땡겨요. 사실. 그럼 많이 좀 서운하시겠는데요? 그 이경규 선배님 말씀. 유명한 명언. 말씀. 적당히 먹고 술 바로 먹냐? 갈 때까지 이제 마셔야. 저는 그 주의에. 마셔버려야 돼. 이미 표정이 이 표정을 하고 계세요. 그 짤도 네가 나한테 보내준 거야. 저는 또 그리고 특히나 술 먹을 때 음식을 안 먹어요. 배불러서. 그러니까. 여기 술만 채우고 싶어서. 네. 뭐 소주에 뭐 음료수 한 모금이나 뭐 그런 커피 한 모금 이런 게. 너 진짜 그러다 큰일 나. 은근히 좀 계세요 그런 분들이. 밥은 밥대로, 술은 술대로. 그러면은 뭐 주종은 아무래도 소주가 제일 좋은데 요새는 근데 저는 와인도 좋아요. 요새. 가리지 않고 드세요? 네, 저도 와인도 그냥 뭐 뭐 드시고 그 음식에 어울리는
마시는 걸로. 근데 카더가드님은 주로 그냥 소주. 그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기한 형님 술 먹는 게 저랑 좀 비슷한. 바로 나오잖아요. 그분도 약간 집에서 예, 기안팔스 작가님은 다른 술은 또 별로 안 좋아하세요. 소주만. 왜냐면은 소주가 그냥 좋다 그냥. 그러다가 억지로 좀 바꿔보려고 위스키를 막 많이 해보셨는데 그 뒤에는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술 끊으라고는 말 안 들으니까 그러면 비싼 술이라도 마시라고 주변 사람들이 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더라고요. 소주가 숙취가 제일 덜해요. 저는 그 이유가 제일 큽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술을 좀 잘 안 드시고. 옛날보다 안 먹는다는 거죠. 근데 저 아까 식사를 할 때 술 잘 못한다고 하니까 차라리 부럽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요새 갈등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예전만큼 많이 안 마신다 뿐이지 그래도 많이 마시긴 마시니까 네. 한번 먹으면 그 다음날 힘든 정도가 옛날보다 더 크니까 그럴 때 그런 생각하는 거죠. 애초에 못 마신 사람들은 이런 고생 안 할 텐데. 근데 한 두세 병 먹을 때 멈추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예 한두 잔 먹으면은 멈출 수 있는데 네. 두세 병 먹잖아요. 못 멈춰요? 그러면은 두세 병 더 먹어야죠. 그 있잖아요. 끊고 가는 거. 서울대 가실 때 끊고 그 멈추고 그거 하던 정신력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 능력치를 그때 다 썼어요. 다 썼어. 그때 다 꼬라 박은 거예요. 진짜 다 돌아가. 아, 소모되는 거예요? 정신력이 소모되는 그럼요. 거야? 저는 딱 대학 입학하자마자 진짜 하기 싫은 건 딱 하기 싫더라고요. 하고 싶은 것만 계속 하고 싶고. 그때 진짜 머리가 났어요? 네, 그때 딱 앉아가지고 뭐 8시간이면 8시간 공부하고 이게 그때는 평생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때는 이제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근데 입시가 딱 끝나니까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또 음식과 어떤 그런 느낌, 술과 음식에 관해서는 본인들이 약간 선택적 절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연이 만약에 내가 있다. 그럼 공연 준비한 한 달 동안 안 먹어. 공연 끝나고 맛있게 먹으려고. 맞아요. 얼마나 이 형이 기행을 하냐면 저한테 운동을 좀 하재요. 러닝머신 같은 거.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호텔에 있는 맛있는 이제 오마카세를 본인이 좀 쏘겠다. 사주겠다는 거. 사주겠다. 러닝머신 막 뛰면 사우나도 막 했어요. 근데 나보고 물을 먹지 말라는 거야. 왜요? 왜? 목마르 죽겠는데 올라가서 맥주 시원하게 먹으려고. 정말 그 순간을 위해서 이제 마시는 거니까. 전 집에서 자전거 타는데 네. 자전거 타고부터 저녁 약속 나간 경우가 많아요. 자전거 타고 샤워하고 물 안 먹고 나간 적 있어요. 물 들었네요. 물 들은 건 맞는데 요거는 괜찮아요. 만약에 뭐 한 잔 드실 일 있다. 예. 그럼 한번 해보세요. 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대 안 하겠다는 소리. 아니 저는 듣자마자 그 생각했어요. 딴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듣자마자 그 생각했어. 인생이 심심하진 않겠다. 자기가 스스로 미션을 걸고 미션을 해결해 나가고 본인이 문제 내고 본인이 맞추고 그렇죠. 본인이 역경을 내고 본인이 이겨내고. 누구한테 피해 주는 건 아니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 맞아. 그래서 나는 계속 그 생각을 했어. 되게 괜찮은데 재밌겠는데. 그러면 술을 많이 드시면은 건강 관리는 자전거로 하나로 퉁치치는 거예요? 그게 건강 관리인지도 모르겠어요. 관리가 안 되고 있지, 너는. 관리가 안 되고 너는 있습니다. 인자강이구나. 인간 자체가 강해 그냥. 그건 있어요. 제가 잔병실에는 없어요. 장기환님은 뭐 따로 하시는 게 있어요? 아 저는 뭐 말한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 좀 체력을 올려야 되면 술을 안 마시는 기간을 가지기도 하고. 아 그게 공연 전에 안 드시고 이런 게 체력 관리를 위해서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있죠. 끝나고 보상도 있지만. 단순히 이 한몫을 위해서만 그런 건 아니고 그걸 위해서 한 달을 안 먹고 이러진 않고 아니면 그것도 뭐 적은 부분은 아니에요. 일조 그래가지고 최고로 짜릿하려고 한 달 동안 계속 한 달 고통받면서 신경 예민해져가지고 막 신경질 내고 막 그거 막 맛있게 먹으려고 별것도 그런- 아닌 걸로 막 네. 뒤집어 까고 막 그런 정도는 아니고. 막 네, 뭐 앨범 그런- 뭐 디자인이 막 이게 막 이게 아닌데 막 이게 뭐냐고 막 한번 막 그러면 저 맛있는 맥주 한 잔 먹고 돌아봤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고 내 뭐 주변에. 서정원 씨밖에 없고 나도 없어. 아니 술로 이어져 있잖아 술궁합이. 나는 있을라나 그래도 술- 극하면 술이 맞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몸 관리는 특별히 뭐 아 운동을 하긴 해요. 뭐 PT도 받고 필라테스도 하고 그래요. 제가 사실은 이제 운동을 해야 돼가지고요. 전 살면서 운동이란 걸 멀리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아까 엘리베이터 타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뭐 하나 막 즐겁게 웃으면은 어느 하루는 아웃. 아까 빡센 뮤직비디오 하나 보면 맞아. 반나절 쉬어야 된다고. 제가 그 정확하게 비비님 뮤직비디오, 비비 뮤직비디오. 영상미가 강렬하잖아요. 음악적이죠. 그거 한번 보고 나면 피곤해. 피곤해서 한 시간 정도 자야 돼요. 맞아, 제가. 맞아. 그렇게 약해요 몸이. 근데 이제 나이 들으니까 점점 약해지잖아요. 그 전까지는 활동량을 줄여가면서 버텨왔는데 그렇지. 이제는 그 조그만 것도 이제 하기 버거워하니까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단계가 왔다. 그래서 하시면은 좀 추천을 좀 받아볼까 해서. 운동이요? 스포츠면 되는 거죠? 저 자전거 있긴 있는데 자전거 본격적으로 타요? 저는 집에서 강도 제일 높게 해서 40분씩. 그러면 땀 정말 많이 나요. 아 그래요? 한 몇 개월 정도 타셨어요? 제가 좀 다이어트 하고 나서 여기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때 나오기 한 달
달 전부터 제가 다이어트 했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타죠. 그걸 매일 탄다고? 매일 타야죠. 전 그거 갖다 놓으면 안 할까봐 사람들이 막 빨래 넣는다고 하니까 안 샀거든요. 저도 원래 빨래 널다가 이거라도 안 하면 나는 아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잘 됐다. 그 안 쓸 때 연락 한번 주세요. 근데 운동 별로 안 어울리세요. 아, 근데 어떻게 지금 뭐만 하면 1시간 자야 돼요. 필라테스 다니세요? 필라테스 어울리는데 좀? 사실 제일 잘 어울리는 건 당구인데 그렇긴 한데 당구가 제일 잘 어울리긴 한데 당구도 못 쳐요, 근데 사실. 골프도 약간 잘 어울리는데 골프는 운동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체력을 기르는 운동은 아니던데요. 하시는 분들은 주장을 그렇게 하세요. 괜찮다. 체력 관리해도. 근데 병원에 가서 들어보면은 골프나 탁구나 뭐 이렇게 뭐 활동성이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체력이 증진되고 근육이 붙고 하려면 필라테스, 헬스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필라테스 추천 한번. 추천해 드릴까요? 그거 사실상 고문 아니에요? 그렇죠. 기합 받는 거예요. 엎드려 뻗쳐 기합 돈 내고 기합 받는 거예요. 난 네. 그거 때문에 참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기압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 불쾌한 경험일까봐. 저 군대 가가지고 예. 6주 만에 15kg 빠졌어요. 그게 기압 받아서 빠진 거 아니에요? 맨날 뭐 뒤로 치치면 앞으로 치치. 기합의 효과를 의심하는 게 아니고요. 기합이 불쾌하다고. 그런 건 아닌데 왜 본인이 갑자기 옛날 생각이 아니 떠올랐어? 근데 기분 좋게 몸을 바꿀 수는 없다 이거죠. 체벌 옹호론자구나. 아니 재벌 아니 맞아. 재벌 옹호론자라니. 학교 다닐 때 좀 약간 그런 거. 애들은 왜냐면 좌우지간 그냥 맞을 일이 없거든. 공부 잘하니까. 옆에 맞는 애들 에이 그래 너네는 좀 맞아야 돼. 사측이었죠? 선생님 측이었잖아. 교사 측이었죠? 아니에요. 교사 측이야. 공부 저도- 잘하면은 교사 측이지. 저 진짜 많이 맞았어요 저도. 어때요? 프레임 한번 씌워보니까 아 재밌네요. 괜찮죠? 네, 재밌어요. 뭐 하시다가 맞아요? 공부를 잘하는데 왜? 뚱뚱하다고? 뭘 뚱뚱하다고 맞죠? 이 형 옛날에 실제로 좀 비만이었어서 돼지 어렸을 때 출신이라 돼지라 그러면 울었대요. 피부 하얘가지고 뚱뚱해가지고 돼지 그러면 울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기합 받고 나서 기합 옹호론자가 되면서 아니에요. 기합이 자기가 날 바꿨다. 본인이 15kg 효과를 보면서 아니에요. 많이 맞고 기합 받고 했던 게 뭐 이제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선생님 성대모사하고 이랬을 때 학교에서 좀 약간 재밌는 거 하는 친구 막 이런 느낌이었나 보다. 선두주자는 아니어도 좀 이렇게 못 참는 그런 아. 포인트들은 있잖아요. 진짜 놀리고 싶은 선생님들 있었잖아요. 나와 이 자식아 그러면은 나와 이 자식아 뒤에서 하고 뭐. 아 그러면은 들릴랑 말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에 있었죠. 약간 너무도 안 들리면 이게 의미가 없으니까. 너무 재미가 없고 너무 들리면은 바로 걸리니까. 그렇지, 그때 그렇지. 그 음악 스타일이 정해졌나 봐요. 조잘거리고 중얼거리고 아 텐션이 약 올리듯이. 네. 영향이 있었나 봐요. 딱 그때 그 텐션으로 부럽지가 않은 그리고 교권에 바로 헤딩하고. 기존의 시스템에 헤딩하고 막 약간 그렇죠. 그런 저항 정신. 그렇죠. 거기서부터 좀 그렇죠. 기른 게 아닌가. 맞습니다. 사실 몇 대 맞으면 그 다음에 안 하는데 또 하셨죠. 잊을만 할 때. 아 바로 그 다음 날 또 하면은 좀 너무 심하게 맞죠. 혹시 매 중독? 사랑 중독, 중독이다. 사랑의 매니까. 결국은 사랑은 아니 중독이네. 저 같은 경우는 뭐 맞으면 안 해요. 그쪽은 아예. 애 궁합까지 나왔잖아요. 지금. 선생님하고 매궁합 좋았는데. 40살 차이는 매 궁합도 안 본다고. 찰지구나 기아야 이런 거지 뭐. 근데 매를 충분히 즐긴 입장에서 지금 내가 즐겼다고 매가 했어요? 없어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래도 좀 애석한 게 애석한 게 좀 아쉬운 게 있겠죠. 있는가 게 좀. 싶어서. 아 때리면 안 되죠. 예. 예. 근데 약간 여운이 있는데 때리면 안 되죠. 약간 이렇게 멀리 보시고. 노스텔지라고. 고급스럽다. 표현 고급스럽다. 나도 다음에 써야겠다. 노스텔지요. 그럼 군대 가셔서는 그 좀 약간 힘든 데 가셨어요? 내무실 분위기도 막. 솔직히 뭐 그렇게 힘든 데는 아니었고요. 어학병으로 갔는데 이제 어학병은 약간 부가적인 타이틀이고 일반 보직인 작전병을 받아가지고 예. 거의 이제 사무직 업무를 받고. 근데 그 체중을 유지하셨잖아요. 쭉. 제가 유리했던 게 간식을 잘 안 먹어요. 공군이라 BX라고 했는데 BX를 잘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삼시세끼만 먹고 6시에 일어나서 10시에 자는 생활을 매일 하니까 규칙적으로 하니까. 유지가 됐죠. 그러면 그 이후에 전역하고 나서도 이게 유지가 됐는데 그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노력은 했죠. 이게 제가 돼지 시절에는 진짜 뭐 이렇게 평생 살아도 상관없다는 생각했었어요. 대인관계 문제도 없고 뭐 다 상관없는데 빠지니까 매 맞을 때 뭐 안 아프고. 퉁. 팅. 아무튼 그랬는데. 근데 견물생심이라고 예. 이게 빠지니까 무슨 옷을 입어도 다 너무 예쁜 것 같고 처음 다이어트 네. 하면 그 있죠. 동기부여가 됐네요. 네. 아. 저는 진짜 그렇게 평균 체중이 될 수 있을 거는 기대를 안 했는데 군대 한 번 더 가야겠네.
그 처음에는 저도 통통했다가 살 한번 빼봤는데 이 형이 한 적이 있는데 처음에 살 되게 많이 빼면 핏한 그런 옷은 많이 입어요. 진짜 약간 스키니한 그런 청바지 같은 거 많이 바지 같은 것도. 그래서 제가 싸구려 커피 뭐 이런 거 부르던 당시에 영상을 보면 무조건 스키니진을 입고 있어요. 진짜 꼴 보기 싫어요. 왜? 2007년에 제대했는데 2008년에 싸구려 커피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는 그게 너무 싸구려 신났어. 커피를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까? 저거네. 예. 야 좋다. 아니 되게 열심히 스키니를 입었는데 왜 아래를 안 잡아줘요? 아래가 나온 게 거의 없어. 예, 없는데요? 진짜 다리가 가늘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다이어트를 이제 이런 느낌 받으려면 15kg 이상은 좀 감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좀 저렇게 전 사실 기분이 좋죠. 그 다리 차오른다. 그게 DC 쪽에서 인기를 팍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호응을 받으면서 했거든요. 그때 제가 그것도 놀리려고. 저 사람 놀린 거죠. 잡았다요, 너 하고. 엄청 놀린 거야. 맞아요. 전 정말 크게 웃었어요. 그거 처음 봤어요. 제가 지금 박장대소? 고등학교 때였는데 정말 너무 크게 웃었어요. 박장대소 했어요? 네. 선생님한테 맞고 돌아오면 기분 막 꿀꿀하고 아, 이거 봐야겠다. 들어서 감상하고 바로 이제 다리 차오른다 보고. 근데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한테 너무 정이 들면서 호감으로 되면서 그렇죠. 재평가를 받으면서 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히트곡이 됐죠. 어. 지금도 노래가 웃겨서라고 댓글 다신 분 계신데 제 생각에는 노래 자체가 웃겨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제가 뭐 이렇게 퍼포먼스가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노래도 웃기다고 인식이 돼 있어요. 어. 근데 저는 되게 내 안에 있는 소년의 어떤 마음 그런 걸 가지고 가사를 썼던 그런 노래인데 근데 창법이 좀 노련해 보여서 그랬어요. 노련해 되게 경력 오래된 가수가 뭔가 여유롭게 부르는 느낌을 받았어요. 뭐 저는 알못이라서 뭐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이거를 막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댄스를 포인트만 줘서 설렁설렁 춘다는 느낌? 이렇게 좀 베테랑의 느낌이 좀 나는. 그러면서 안무와 노래가 또 묘하게 언밸런스하면서 네. 그러면서 그게 되게 색다른 느낌을 줬거든요. 그래서 막 나중에 DC 인사이드에서 외계인 버전도 나오고 맞아요. 많은 밈이 어. 됐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진짜 재밌었어요. 저는 놀리는 줄은 모르고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놀린 거더라고. 그럼 그때는 뭐 기분 나쁘거나 그런 게 없었겠네요? 너무 저는 그거 자체가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솔직히 이런 걸 하면서 아무도 안 웃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땡기는 게 있을 것이다. 그 당시 내가 뭐 빅뱅 춤이나 비슷한 정도의 간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 웃으면 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싸구려 커피도 중간에 먹혔으니까. 뭐 한 몇 년간 이거 하면 그거는 지금은 이제 원래 있는 곡이다 해서 아무도 안 웃지만은 그때 진짜 클럽에서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거 하면은 진짜 개빵빵 터졌어요 진짜. 뭐 한 몇 년간 이걸 계속 하니까 저걸 계속해 하면서 점점 그 웃음이 커지는 그 느낌이 저도 약간 웃기려는 것도 있었던 거죠 사실. 예전 그런 시대별로 이렇게 확 되게 신드롬처럼 일어나는 그런 뮤지션들이 있잖아요. 예. 요새는 조금 드물잖아요. 아무래도 예. 예전보다는. 오히려 지금이 더 미디어가 되게 발달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저 그때 약간 EBS 스페이스 공감이라는 그걸 저는 좀 많이 볼 때인데 원래 되게 진지한 음악 프로로 항상 챙겨보다가 신나게 웃었던 거죠. 이제 형 나왔을 때 신나게 웃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음반으로 들어봤더니 요거 있잖아요. 난 웃고 싶은데 노래 듣다 보니까 마냥 웃을 노래는 아니야.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음악을 좀 많이 듣게 됐었죠. 안무 어떻게 했는지 좀 비하인드가 있을까요? 동작 자체는 오마주한 그런 게 있어요. 토킹헤즈라는 밴드에 토킹헤즈라는 밴드 아세요 혹시? 잘 몰라요. 뭐 그런 밴드가 있어요. 근데 예. 제가 엄청나게 좋아했던 밴드인데 그 양반이 이제 뭐 되게 유명한 그 공연 영상이 있는데 82년도인가 3년도 마침 82년생 83년. 예. 쓸데없는 얘기를 아 근데 그 영상 보면은 막 다양한 동작을 그분이 하는데 그 중에 이런 동작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몇 번 하고 이제 다른 동작으로 넘어가는데 나는 이거를 계속 해야 되겠다. 뇌절. 뇌절을 했더니 원래 뇌절까지 가야 예술이 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진짜 그때 같이 공연하는 연주자들 앞에서 연주자들이랑은 이제 합주 연습을 하잖아요. 다리 차오른다가 저 베이스라인도 좋다 하면서 했는데 그때 그 이 안무를 연주자들한테 처음 보여줬을 때의 분위기가 생각이 나요. 지금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더라고. 부끄러워서요? 네. 그리고 그리고 되게 확실히 기분이 좋은 것 같지는 않았어요. 베이스, 드럼, 기타 3명이 있었는데 약간 군대 점호 시간에 막 선임이 막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선임이 하니까 드러머 방금 이 꼬리가 좀 올라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단 너 음악 괜찮다 해서 같이 하자고 이제 의기투합은 한 상태니까 뭐 이 하나의 이유로 물르기도 좀 그런데 좋지는 않았던 거지. 근데 그때 같이 뒤에서 춤을 추시던 미미 시스터즈 있었잖아요. 네. 흔쾌히 하시던
정말 좋아했죠. 같이 짰어요. 그러니까 합주 연습 따로 하고 안무 연습 따로 하고 만나서 또 하고 뭐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죠 그때.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안무가 없었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미미 시스터즈가 포함된 상태로 1집 활동을 이제 했는데 2집, 3집으로 계속 반복이 되면 신선도가 떨어질 것 같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미미 시스터즈 두 분한테 얘기를 잘 했죠. 딱 여기까지 하는 게 딱 재밌는 정도인 것 같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좀 생각하셨을까요? 춤을 계속 이런 식으로 먹힌다고 추면 사람들이 노래보다 또 춤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좀 더 그런 것도 늘어나지 있겠죠. 않을까? 아 그런 것도 있었죠. 근데 그런 길을 가고 싶지 않았던 거죠. 권고사직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권고사직 뭐 예. 또 궁금한 게 있는 게 음악은 언제부터 준비를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프로 뮤지션이 되고 싶다 생각한 거는 대학교 한 3학년 때 레드핫 칠리 페퍼스의 블러드 슈거 섹스 매직이라는 음반이 있는데 그거 듣고 프로 뮤지션이라는 거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해서 사실 원래 프로 드러머가 되려고 원래 드러머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쵸? 하루에 8시간씩 3달을 연습하면 누구에게서든지 전화가 오게 돼 있다 라는 말을 그 당시에 서울대 입구역에 제가 다니던 실용음악학원에 있는 선생님이 하셨어요. 그 말만 믿고 진짜 8시간 채우려고 엄청.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뭐 어떻게 흘러 예기치 못하게 가수가 됐죠. 그러면 그 매 맞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나요? 매 맞을 때는 저는 원래 보통 중고등학교 때 생각을 많이 하니까 네. 저는 그때부터라고 생각을 하고 여쭤본 건데 생각보다 뒤에 있어서 아 근데 있긴 있었어요. 왜냐면 뭐 기타 배우고 드럼 배우고 한 게 중고등학교 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음악을 전공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설득을 당해서 포기했죠. 뭐라고 설득하셨죠, 부모님? 너가 평균 이상의 소질이 있는 건 우리도 알겠는데 천재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천재면 모차르트 봐라 몇 살 때 무슨 곡을 연주하고 뭐. 와 근데 너무 잔인해 그거.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는 일화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런 식의 놀랄만한 일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 아 저 조그맣게 스마트 스토어 열어보려고 하니까 정주영 일화를 말하는 창업을 하려면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해도 안 되는 거를 거북선 이거를 너무 들고 좀 가서 잔인해. 모차르트에다가 되는 거는 조금 부모님이 애초에 답을 정해놓고 설득하는 과정을 뒤에 붙인 게 아닌가, 논리를 붙인 게 아닌가. 그건 좀 부모님께서 그렇죠. 아니, 안 시키겠다라는 거를 깔아두시고 한 것 같아요. 아니 뭐 올타임 넘버 원인데 모차르트는 아니 근데 모차르트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조르디 얘기도 있었어요. 아 올랄랄라 베베 올랄라 네. 베베. 우리 세대는 알거든. 조르디 잠깐 유행했던 애기 가수 있었어요. 조르디. 그 친구는 한 2살인가 3살 때 숟가락으로 그릇을 두들기면서 박자를 맞췄다 이런 일화가 있었거든요. 그 일화도 말씀하시면서 완전 튀는 뭐가 있어야 된다. 너한테는 그런 거는 없지 않느냐. 너무 맞는 얘기라서. 우리나라 식당 계절에서는 숟가락으로 리듬을 치면 혼나죠. 맞죠? 아니 아빠가 머리로 리듬을 타. 왜 맞는 거지? 숟가락으로. 근데 보통 중고등학교 때는 반항심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되게 납득 오케이 이렇게 딱 넘어가죠. 그러니까 아니 납득이 안 되게 무조건 찍어 누르시는 방식이었으면 반항을 오히려 했을 것 같은데 좋은 말로 논리 정연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할 말이 없다. 당했어. 모차르트에 당했다. 이게 무서워. 이게 짜르트는 말로 그거야. 굴복시키는 게 무섭다고.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때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게 돌이켜보면 신의 한 수였던 거예요. 제가 배운 음악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신선하고 독특한 뭔가 전공한 분들이 보면 왜 이렇게 만들었지? 저는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해서 만든 건데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면 부모님의 그 선택이 굉장히 맞았던 것 같다. 맞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무튼 그렇게 하셨고 또 궁금한 게 싱어송 라이브 식었던 라이트 왜 귀엽게 봤어? 아 죄송해요 애교가 저도 모르게 싱어송 라이터잖아요. 보통 이제 자기가 쓰고 불러야 되는데 간판이 달리면 부담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계속 쓰다가 안 쓰면은 왜 안 써?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그냥 쓰고 싶어서 썼던 건데 처음 시작은 계속 써야 된 것 같은 안 쓰고 싶어도 그런 입장이 될 것 같기도 해서 10년을 싹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장기하 얼굴들이랑 밴드를 제가 10년을 이제 유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싸구려 커피 다리 차오른다 이런 노래들은 군복무 할 때 기분이 안 좋은데 제 기분을 달래려고 만든 것들이었어요. 뭐 공연을 한다 그래도 그 전에 드럼 치던 밴드에서도 뭐 작은 클럽에서만 했으니까 작은 클럽에서 뭐 정말 많으면 한 40-50명 앞에서 한다 이 생각으로 정말 자발적으로 만든 것들인데 그로부터 한 2년 3년 지나니까 직업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는 뭔가 마음에 부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힘들어지기도 하고 난 분명히 그때 열정을 가지고 음악을 시작했는데 왜 지금의 나는 그러지 않지. 그다음에 뭐 음반을 하나 새로 냈는데 지난번보다 반응이 안 좋은 경험도, 그 경험도 처음 해봤을 때는 진짜 힘들었죠 마음이. 제가 2집까지는 그냥 계속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3집 때 약간 흥행이 꺾이면서 근데 계속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단순한 진실을 몸으로 처음으로 느껴본 거예요. 그때까지는 진짜로 진심으로 뭔가를 하면 온 세상이 도와준다는 기분에 취해서 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초반에 나왔던 곡들은 이제 군대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네네. 그 부사관을 좀 하셨으면 장기 복무로 좀 장기 복무. 단기 하사 단기 하사를 하사 했다면 1년만 더 해서 그 생각은 못 하셨죠. 그 생각까지는. 확실히 근데 그렇게 좀 갇혀 있는 통제당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나올 것 되죠. 같긴 해. 제약이 창의성을 만든다는 말을 믿는 편이거든요. 선택지가 되게 많은 상황보다 뭐가 없어야 사람이 창의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맞아요, 맞아요. 주제도 던져줘야지 이게 되지. 프리하게 생각을 하면 오히려 갈 필요 없죠. 그러면 오늘 마치고 밖에서 문 잠궈 드릴 테니까 3일만 요거는 3일만 계세요. 캠 꺼드릴게요. 안 돼, 그냥 가두면 안 돼. 뭔가를 시켜야 돼. 해야 되는 거를 줘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좀 지루해요. 그럼 이제 끼적거리면서 아이디어가 생기잖아요. 그죠? 네. 낙서도 하고. 그렇지. 그때 가장 열정적으로 사람이 만화를 그릴 때는 수업 시간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연습장에다가 열과 성을 들여서 막 검은 칠을 막 해가면서 자발성. 거기서 나온 거죠. 그것도 일종의 어떤 제약이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공간적인 제약, 행동에 대한 제약 이런 것도 있어서 강제로 부과된 뭔가가 있는 상황. 그러니까 그 반대적으로 이렇게 더 갈망하게 되는. 그게 군대 있을 때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하루 종일 막 일하는데 하기 싫고 갇혀 있으니까 나가고 싶고 이러니까 뭔가 책 보고 뭐 음악 듣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뭘 만들게 되는. 일기장에다가 적고 생활관에 있는 기타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사람들 못 듣게 조그맣게 치면서 뭐 이렇게 하고. 제일 좋을 때가 군대에서 상병 좀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계급상으로도 조금 자유도가 생길 때쯤에 자유도가 생길 때. 그때가 뭐 이렇게 기타 치고 뭐 이렇게 좀 학습을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진짜 열심히 해요. 엄청 열심히 하고. 정원 씨는 그러면 이제 회사 다닐 때 그때 좀 약간 갈망이 더 컸어요? 저는 회사 다닐 때는 오히려 그냥 아무 생각 없었고요. 첫 번째 여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저는 그때 음악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약이 풀렸는데 왜? 아니 그때 왜냐면 제가 그때 아니 그게 나이대별로 좀 다르잖아요. 기억이 안 나는. 아니 그 제약이 건데. 아니 그 제약이 아니고 무슨 말? 아니 그런 제약이 아닙니다. 그때는 그냥 그렇게 뭐 연애하면서 그냥 그 동네에서 회사 다니면서 사는 게 좋았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오히려 그때 막 서울에서 막 음악 한다고 하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네. 서울하고 인천 왔다 갔다 하면서 걔네가 하는 거에 원래 하나도 관심이 없다가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그거 하다가 자연스럽게 그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그 친구들 힙합하는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이랑 이렇게 녹음도 해보고 하면서 이제 하게 된 거라. 만약에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 친구를 제가 계속 만났으면은 음악을 안 했을 확률이 좀 커요. 되게 사소한 게 계기가 돼가지고 영향을 주면서 이렇게 있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얼음을 되게 정확하게 드시네. 마치 우리 얘기 막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는 듯이 막 아유 정말 답답해. 맞다. 그리고 기아 형의 어떤 창작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최근에 또 다른 어떤 일에 도전을 좀 하셨잖아요. 이 채널에도 이제 나오셨던 박정민 배우님의 그러니까, 예. 신작 밀수의 영화음악 감독님이세요 이번에. 밀수의 영화음악 감독님으로 영화음악 감독 데뷔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밀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네. 이재훈 씨 나오셨을 때. 그때 그럼 내가 음악 감독했던 영화인데 그렇게 그냥 그런 생각하면서 봤죠. 왜냐면 또 박정민 배우님은 실제로 얘기를 나눠본 일은 거의 없지만은 음악 작업하면서 얼굴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저는 혼자 친한 사람 같이 내적 느껴지는 친밀감이 게 내적 있는. 친밀감. 정말 같은 행동을 진짜 1000번 반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적 친밀감이 있고. 근데 어떻게 영화 음악 감독 제의를 받고 하게 된 거예요? 그냥 제의가 온 거예요? 밀수 영화가 이제 감독님이 류승환 감독님인데 그분이 갑자기 강풀형 통해서 제 번호를 물어보시고 전화를 주셨어요 갑자기. 그래서 영화 음악 해볼 생각 있느냐. 저는 전혀 할 수 있다고도 생각 안 했고 언젠가 하고 싶다는 생각도 솔직히 안 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청이 오니까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괜찮을까요? 장기하 씨 음악 하신 거 보면은 70년대 밴드 음악 이런 거 좋아하시는 걸 제가 아는데 이번 영화가 70년대 밴드 음악 같은 느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얘기 들으니까 그거는 제가 디깅을 했던 분야니까 대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했죠. 그럼 영화 음악 감독이라는 거는 영화 전체적으로 음악 들어가는 거 다 관여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거죠. 일단 이번 영화는 시나리오 단계부터 기성곡이 들어가는 건 거의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그걸 류승환 감독님이 거의 다 선곡을 해놓으셨었고 이미 그 외의 장면들에 들어가는 음악을 제가 다 만들었죠. 보통 몇 곡 정도를 요 영화는 음악이 진짜 공격적으로 좀 쓰인 편이라 가지고 기성곡도 진짜 많이 들어가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제 정규 음반 하나 정도의 분량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쇼미더머니 나간 것처럼 보통 래퍼들이 레벨업 한다고 하잖아요. 그 프로젝트 하고 나면 너무 막 작업량이 많으니까 네. 좀 그런 느낌을 받으셨어요. 확실히 받았어요. 그 레벨업 딱 정확한 말씀이에요. 제가 그만큼의 작업량을 그 시간에 해본 것도 처음이었고 그리고 저는 누구한테 의뢰를 받아서 음악을 만든 게 처음이에요. 그게 아마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의뢰를 받아서 이제 한다는 게.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을까요? OST 네. 많이 부르셨잖아요. 그 OST랑 완전 다른 거예요. 이거는 풍문으로 들어서 같은 경우는 OST죠. 한 곡으로만 참여를 하는 거면 저도 뭐 드라마도 하고 하지만 그런 건 너무 쉽죠. 그냥 뭐 쉽다고 하면 그렇지만 훨씬 간단한 작업이고 네, 간단하죠. 싱어송라이터가 평소에 하는 작업에 가까운 작업이라고 그렇죠. 한다면 이거는 그렇죠. 뭐 몇 분짜리 시퀀스 뭐 이 장면 이 장면에 맞아, 어떤 맞아, 음악이 맞아. 들어가야 되고 어떤 분위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디테일 뭐 어떤 편성 다 정하고 액션 씬이다 뭐 하면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가 반전이 딱 나올 때 어떤 사운드가 딱 땅. 나와줄 것인가 뭐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음악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진짜 아예 안 해본 일이라서 레벨업이 많이 됐죠. 장기하님은 아예 처음부터 아예 완전 처음이었어요. 그냥 노지부터 시작한 거네요, 그냥. 그렇죠. 예. 처음에는 감독님이 막 축혀 세워주면서 또 얘기를 하시니까 역시 막 이러세요, 막 듣고 막. 진짜로 시나리오만 보고 테마 몇 개 그냥 뭐 스케치해서 보내드렸더니 진짜 그런 반응을 보이셨어요. 장기야 역시. 그때 제가 걸려들었다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몰라. 그때는 이만큼의 고생길이 어. 펼쳐질 줄은 몰랐죠. 예. 저기 회사 뮤지션들이 좀 공유해서 쓰는 작업실이 있어요. 아. 거기서 저도 음반을 하고 싶더라. 형 이거 영화 막 하실 때 거의 맞바지였던 것 같은데 표정이 이거예요. 고생했어요. 갈게. 진짜 피폐해졌었어요. 아. 그때는 음악 그렇게 빡세게 한 적이 없어서 가지고 그때 약간 또 얄미웠던 게 한번 또 피드백 받고 또 작업한 다음에 이제 작업실에 이제 감독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피폐해졌다고 놀려. 자기가 일 다 시켜놓고 이제 이게 엎어질 일은 없다 이거죠. 이미 어떡할 좀 어느 건데, 정도 이제. 건너왔다는 거지. 거의 다 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 좀 후회하신 적도 있을까요? 한 두어 번 있어요. 크게 있는 거죠. 자잘자잘하게는 세지도 않죠.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진짜 보람이 있고 잘했다고 생각하고 레벨업이 확실히 됐고 그 음악에 대해서 저도 만족을 하고 감독님이 특히 만족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음악인인데 술 드시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법도 하고. 저요? 전혀. 아니 근데 이게 요청이 안 왔나 봐요. 저한테 만약에 도와달라고 해도 안 갔을 확률이 그리고 정원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네, 맞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때 가서는 이 프로그램을 다루는 기술 이런 거 아,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 이제 편집자분들 계시듯이 그 프로그램을 뭐 파이널 컷 프로나 이런 거를 자세히 알고 계신 분이 있고 조금 대충 알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음악 제작 프로그램을 좀 대충 하는 사람이고 면밀하게 기술 하나하나 다 아는 사람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조금 부분적이지만은 실리카게 진짜 기술자인데 진짜 이름이 민수예요. 기술민수. 기술민수. 파이널 컬 음악민수.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몇 명 해가지고 저는 이제 작곡 단계나 이런 부분도 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아무래도 음악이니까 피드백도 주실 수도 있고 해서 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그러니까 작곡 단계는 다 끝난 다음에 그쵸. 제가 좀 약간 그때 깨닫는 게 느낀 거야. 느려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었지? 돌이켜보니까 혼자 했더라고요 그걸. 근데 늦게 깨닫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빨리 깨달으면 현타가 올 것 같아요. 이거는 뭔가 힘든 그렇죠. 상황이라는 걸 인지해버리면 차라리 네. 힘든 상황이 나도 모르게 지나간 다음에 나중에 힘들었었다 이 느낌이 났지. 그러네요. 예. 그러면 이제 만드실 때 영화 다 면밀히 보고 박정민님 뭐 나온 얼굴 많이도 보고 막 이렇게 하셨다는 건데 그러면 담당한 그 장면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 거예요? 예. 계속 루핑 돌리고 근데 그냥 정신 나갈 것 같은데 그거. 진짜 꿈에 나와요. 그거 작업 하루 종일 하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자면은 꿈에서 그 장면이 오버랩이 되면서 깨요. 그러면서 아까 퇴근할 때 막혔던 그 부분이 생각이 나. 여기서 이 악기를 추가하면 되겠어 하고 새벽 5시에 깼는데 지금 미루면 까먹겠지 하고 작업실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피폐해지는. 시도 때도 없으니까. 이 형이랑 극장에서 밀수를 제가 같이 볼까 생각도 했었는데 보면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옆에서 이럴 것 같아. 그건 아닌데 이러면서. 그럼 화면에 그건 그거 아닌데 아닌데. 나오고 진짜 제일 재밌는 대사들. 혼자 봐야겠네. 절대 안 되겠네. 그러면 막 노래 나올 때 배우들 입 모양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신경을 써서 딱 가사가 나오게 막 이런 식으로 염두에 두고 OST가 들어가나요? 입모양보단 일단 제가 만든 그 음악들에는 가창이 들어가는 음악이 없고요. 다 이제 연주로만 가는데
이제 입모양보다는 행동 아니면은 컷이 바뀌는 그 시점 그리고 중요한 일이 갑자기 벌어지는 어떤 타이밍 이런 것들에 맞춰가지고 만들죠. 그래서 이게 한 몇 개월 그 작업 기간이 빡세게 작업한 거는 서너 달인 것 같고 보통은 그렇게 안 하는데 처음에 맡은 직후에는 재밌으니까 그리고 감독님이 자꾸 반응도 좋고 하니까 테마를 막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보내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감독님이 왜 그렇게 좋아하셨나를 알겠어.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 아직 촬영도 안 끝났는데 내가 자꾸 테마를 보내는 거야. 야 이거 완전히 꺼벙하네. 제대로 꺼벙하구만. 근데 감독님은 원래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라고 얘기 안 하고 음악 감독님 정말 도와주고 계신 거야. 완전히 잡혀버렸네. 그래가지고 우리 영화가 좋은 테마가 정말 많잖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감독님이 좋아하시니까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색다른 경험도 하셨고 네네. 곧 이거 영화 나오니까 그렇죠. 그거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 그 영화 보시면은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그 음악 관련해 가지고 그냥 제 개인적인 궁금한데 이제 라이브를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라이브랑 앨범하고 아무래도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수 입장에서는 라이브를 좀 더 선호하시나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공연하려고 음악을 한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앨범이 목적으로 나오는 가수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앨범 만드는 게 더 재미있고 공연은 부차적이다 이런 분들도 있고 일종의 앨범은 모든 조건들이 최상으로 맞춰졌을 때 나오는 최고의 퍼포먼스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최고라는 기준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고 최고라는 게 뭐 생동감으로 따지면 사실 라이브가 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연을 더 선호하시는 거고 뭐가 최고냐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우선으로 두느냐에 따라 약간 앨범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모든 여건을 자기가 다 통제한 상황에서 예상된 결과물이 나오고 이런 걸 좀 선호하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공연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때 그 요소들이 계속 즉흥적으로 어우러지면서 만들어가는 게 또 맛이다. 그날 공연은 딱 그날만 존재하는 거니까. 카더가드님도 좀 그런 생각인가요? 저는 조금 다른 게 저는 돈이 제일 우선이거든요. 그러면 앨범이든- 콘서트도 좀 돈이 되는 방향으로 앨범이든 콘서트든 저는 돈이라는 게 많은 거를 좀 이렇게 말씀을 잘하셨어요. 콘서트 관련 그 돈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콘서트가 준비 기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해야 되는 것도 많고 시간도 길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콘서트 막 이런 거 다 해가지고 하면 비용이 남나 안 남나? 그래서 쉬운 생각을 일 했는데 아닙니다.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티켓 값보다는 굿즈를 파는 게 약간 이게 많이 남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주워 들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뭐 저는 굿즈가 많이 팔리는 유형의 가수는 아니에요. 아 그래서 거기에 좀 혈안이 돼 있습니다. 많이 팔아볼 방법이 있을까 하고. 근데 많이 팔리면 좋겠죠. 마진이 마진 많이 좋긴 하죠 남겠죠. 사실. 근데 마냥 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가요? 근데 단가 뭐 마진 이런 걸로 따지면 맞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싱어송라이터 계열의 사람들은 굿즈가 좀 상대적으로 덜 팔리고 그러니까 굿즈가 중심에 그러니까 그 공연 자체 지금 괜히 잘못 해석이 될까봐 맞아요. 네. 왜냐면 단어 그대로 가면 의도랑 특징이에요, 다르게 공연 자체 외에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뭐 아이돌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공연 포함해서 다각도로 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놓으시고 우리도 준비를 많이 하는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라이브 공연이라는 게 스타일이 다 제각각이니까 그런 완전 거죠. 다르죠. 뭐 장소도 다르고요. 그리고 굿즈도 스타일이 다 달라서 저희 회사는 굿즈 되게 예쁘게 만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굿즈 좀 사주시면 좋죠. 제 거를요. 굿즈는 보통 티셔츠는 기본으로 있고 그렇죠. 보통 뭐가 있습니까? 양말도 한 적 있고 키링 있었고 할 일 적어놓는 메모장 그런 건 어떻게 접목을 시켜요? 노래랑? 할 건지 말 건지니까 요 디자인이 들어간 메모장이 되는 거예요? 해놓고 체크박스를 그러니까 한 것들은 체크를 하는 거예요. 할 일을 적어놓고 뭐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식사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차트 얘기를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스트리밍을 이제 그냥 켜놓는 팬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러면 요 차트가 어떻게 이제 좀 받아들이시냐 이렇게 좀 여쭤봤는데 어차피 공연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그 공연의 그 어떤 잘 됐는가 그거를 매표가. 중심으로 그렇죠. 지금 음반이 잘 됐다 안 됐다를 좀 판단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저는 신선했거든요. 저는 옛날에는 그냥 딱 차트 가요 톱10 세대니까 1위부터 몇 위까지 해가지고 쫙 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실 줄 알았는데 이제는 다각도로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가요 톱10 세대 너무 반갑네요. 진짜. 5주 연속 받으면은 그만해야 돼요. 6주는 갈 수가 없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차트보다 공연에 더 집중하는다기보다는 차트를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아예 요 멜론 차트는 나랑 크게 상관 있는 곳은 아니다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형은 예전에 뭐 별일 없이 산다나 그렇고 그런서 이런 거는 그때는 또 약간 지금이랑은 듣는 환경이 달랐었던 때기도 하고 그때는 또 CD도 약간은 사던 때고 전 그거 노래 그거 좋아하는데 크크크 들으면서 와 대박이다. 약간 조피디 마이 스타일 같
같은 단어만 계속 반복하는데 노래가 완성이 되면서 이야기가 만들어지니까 이게 되게 참신하고 되게 좋다. 그리고 사실 표기를 우리가 모음자음 조합을 해서 완성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크라고 그냥 딱 해버리는 것 자체가 열받잖아요. 킥 하나 있는 거. 가사를 그냥 전 완전 충격까지도 받았었어요. 그걸 사실 기대하신 거잖아요. 듣는 사람이 와 대박 아이디어 너무 재밌고 노래도 좋다. 그렇죠. 그렇게 그 반응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죠. 근데 그 노래가 마지막으로 멜론 탑백에 들어갔던 노래 같은데 그 이후엔 저는 없어요. 부럽지가 않아 이것도 한 120인가? 부럽지도 않아도 노래가 그렇게 화제가 많이 됐는데도 차트에는 그렇게 진입을 못한 것 멜론 같아요. 차트는 좀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마다 사실은 강점을 가지는 사람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럼 100위 넘어가면 순위는 어떻게 알아요? 개별 통보인가요? 개별 동문 어떻게 얻어요? 성적표 집에 우편물로 멜론 차트 도착했더라. 그러게요. 나 어떻게 알고 있지? 그 노래 정보에 들어가면 최고 순위가 떠요. 1000위까지는 나온다고 하네요. 아, 1000위까지 1000위까지 나온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음반 얘기도 좀 해봤고요. 요번에 나온 거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예. 요 노래인데요. 해랑 할 건지 말 건지 두 곡이 붙어버렸습니다.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곡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댓글 보면 7분짜리 노래를 내다니 막 이런 거 좀 있어요. 이 형이 또 약간 좀 심한 팔자고름이 있어요. 아 이게 자연스러운 거리네. 팔자고름이네. 저는 이제 에어팟으로 다른 음악 듣고 있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템포가 겁나 좋아요. 그러네요. 탔어? 탔어? 해봤어? 강아지 2마리 산책. 이렇게 올릴 수 있구나. 해봤어? 내 뮤비에서도 메이크업을 안 했는데 오늘 침착맨 유튜브를 위해서 그러네. 메이크업을 하고 왔네. 할래? 할 거야? 소리가 어떻게 그냥 냅둬요. 알아서. 할 거야. 그냥 냅두래. 알아서 할까 말까 할지 말지 할랑말락 하는 중 마는 중 할 거면 하지마 할랑말락 할 듯 말 듯 할랑말락 하는 중 마는 중 하기보다는 한다 가려워요. 그리고 동작들이 되게 딱 떨어지지가 않아서 뭔가 좀 하려면 했는데 할 걸 했는데 할 수도 있었는데 할 걸 그랬네 할 거기는 할 건데 한 적도 있는데 할라다 말았는데 할 바야 따로 있었단 말이야?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있어. 있긴 있어요. 가만히 닥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좀 전바가 윗도리가 너무 커요. 그때 제 뮤비 중에 그게 재밌었어요.
좀 이렇게 이 감상편이라고 하면 좀 뭐하는데 좀 이렇게 열받는 느낌. 뭐 가렵고 의도한 거잖아요. 의도했다기보다 할 건지 말 건지 거울 치료. 나도 몰라. 너무 성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뭔가 잘 뒤에 몰라. 뭐가 더 있을 것 같지 하고 안 해버리고. 맞는지 틀린지 그게 물어보지 마. 그걸 그리고 캡처하지. 노래 자체는 되게 지금 클라이막스인데 나도 제발 좀 아무것도 안 해. 물어보고 연주자들은. 싶어. 방금 넘어갔어. 얘가 할 이제 건지 말 건지 방금 나도 몰라. 잘 몰라. 맞는지 틀린지 물어보지 마. 나도 제발 좀 물어보고 싶어. 카메라 걸린 할 거야? 건지 말 건지 나도 저런 거 몰라. 따라하지도 않았어. 일부러 넘겨서 잘 몰라. 마음에 들어가지고 재밌는 맞는지 틀린지 물어보지 마. 나도 제발 좀 물어보고 싶어. 가라고 뭘 알아. 아무렇게나 널 부르진 옷가지 속에서 숙취에 쩔어서 눈을 뜰 때마다 멍하니 아무것도 떠오르지가 않아. 벌써 40년이나 살았는데 도대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뭐라고 하려면 하긴 40년이나 하겠지만 살아서 할 저의- 건지 말 건지 흥분하지 나도 못해서 몰라. 너무 좋은 잘 몰라. 맞는지 틀린지 물어보지 마. 나도 제발 좀 물어보고 싶어. 음악을 하면서 요구받았던 것들과 반대로 메인스트림 영화에서 하는 건 절대로 하기 싫어. 어쩌면 이렇게까지 찍을 생각은 없었는데 그런 반항심이 느껴져요. 지금. 아까 밀스 얘기 팔짱 하고 나서 찍고 나서 할 보니까. 건지 말 건지 나도 몰라. 너도 몰라? 맞는지 틀린지 물어보지 마. 나도 제발 좀 물어보고 싶어. 할 건지 말 건지 나도 몰라. 잘 몰라. 맞는지 틀린지 물어보지 마. 나도 제발 좀 물어보고 싶어. 상관이죠. 나도 제발 좀 물어보고 싶어. 같은 말이 같은. 나도 제발 좀 물어보고 본인이 싶어. 되게 의사라듯이 음악 읽어주는 해. 남자. 나중에 또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내가 말을 해야지. 맞아, 그건 맞아. 그런 거 체면 챙기다가 잊혀진 게 많아요. 아 맞아요. 아 좋습니다. 7분이 있지 않나요? 7분 정도. 1분 32초네요. 합쳐서 7분 좀 넘네요. 근데 7분 같지가 않아. 빨리 지나갔어. 수다 떨면서 보니까 해가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여기 문 닫은 다음 다시 열면서 아니지. 할걸 그 마지막에 문 아닌가? 여기 이 정도? 이 정도? 아니, 본인이 왜 그걸 애매하게 이 정도라고? 아니 여기 이미 끝난 상태. 해라고 사태질 한번 하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 이게 지금 3분 50초 정도? 그래서 딱 하고 그 정도. 딸까 하고 다시 열어가지고 할 건지 말 이렇게, 건지 이어지는. 근데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졌다고 생각이 들었죠 저는? 아니 실제로 이 장소에서 두 곡을 연달아서 싱크를 했어요. 영상을 계속 이어져서 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노래가 딱 끊겼다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셨거나 아예 아무 생각을 안 하고 보셨기 때문에 별 관심. 아, 나 그쪽이 더 가능성이 높지 사실. 난 보면서 좀 약간 그 유명한 짤 있어요. 드리블 하려다가 막 놓고 가고 알아요? 그거? 알아요? 그 짤 알아요? 아 뭔지 알죠? 나 아는데? 아, 네, 검색해 볼게요. 절대로 예측한 대로 안 하는. 알아요? 이런 거. 난 처음 봤어. 본거 같아 나 난 이거. 처음 봤어. 인스타에서 본 거 같아.
아, 내 스타일인데? 신발끈도 안 묶어. 아, 슛도 안 해? 아 좋다. 아 너무 좋은데 이거? 그러니까 뮤직비디오 보면서 약간 이 느낌을 받은 거야. 야. 그러니까 뭔가 그 바이브가 이렇게 하면서 끊어주는 거 있죠. 네. 이렇게 여운 남기면서 뒤에 이렇게 있을 것 같이 이게 약간 이렇게 가려운 느낌? 그러니까 간 잡는 느낌이 비슷하네, 형이랑. 요런 느낌을 비슷하게 받았다는 거. 좋은데요. 고급집니다 이거. 아무튼 노래도 한번 들어봤고 두 개가 이어진 게 참 신기합니다. 그 앞으로 앨범이 하나 딱 나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어져 버리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계속 예전부터 해보고 싶은 거긴 해요. 그러니까 뭐 아예 한 트랙은 아니지만 30분이면 30분, 40분이면 40분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스토리가 싹 어떤 식으로든 해가지고 그죠. 끝까지 궁금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음반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이제 다음 뭐 또 음반 작업 계획이 또 있으실까요? 저는 뭐 아마 올해 말까지는 공연 열심히 하고 내년에 아마 방금 말씀드린 그런 거를 실천을 하려는 노력을 해보지 않을까. 저는 이제 9월에 나옵니다. 녹음 중인데 지금 거의 다 끝나가지고 이제 9월에. 그리고 너무 사기캐예요. 정원 씨가 인간 자체가 곡도 곡인데 어떤 부분에서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너무 감미로워. 사람 자체가 사람 자체가 곡인데. 나는 좀 약간 노래를 본인이 약간 곡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느낌도 들어요. 들을 때. 야. 저한테 오줌 콘서트 하신다는 분이. 그러니까 봐봐. 오줌도 본인이 하면은 콘서트가 된다. 아니 근데 콘서트는 왜 붙인 거야? 아니, 가수니까 그냥 그냥? 오줌 얘기 나왔다고 그냥 가수라고 그냥 오줌 플러스 콘서트. 그거 실제로 있었어요. 오줌 콘서트가. 검색을 또 해보시면 진짜요? 다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억지로 하는 게 없어요. 오줌 콘서트. 오줌 콘서트 있잖아요. 뭐야? 게임존이라고 돼 있잖아요. 왜 오줌 콘서트냐면 아, 저기 소변 보면 음악 나오는 거 아니에요? 위치에 저거? 따라서 연주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줄기에 맞추는 거에 따라서. 어디예요 저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저 짤로 들어서. 이게 원래는 우리가 얘기할 때 오줌 콘서트 얘기하고 실제로 있어야 해서. 맞아 왔다. 요거 말고도 뭐 오줌 콘서트 비슷한 짤 같은 게 덕평 자연 휴게소 같은데요. 지금 다 뭐야? 보면서 연주. 오줌 빨기. 아니 덕평 자연휴게소 공식 홈페이지에 있네요. 오줌빨 게임? 그래서 저거는 옆 사람이랑 싸우는 건가? 저 오줌 빨기. 옆 사람이랑 싸운다고? 게이지가 막 이렇게 있어요. 그 뭐 대한항공 타다 보면은 게임할 수 있거든요. 그 모니터로. 그러니까 소변의 세기와 양도 측정할 수 있고 오줌 빨기를 해보세요. 게임 속 라이벌과 이전 사용자 기록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옆에랑 싸우는 게 아니고 아, 이전 사용자. 역사와 싸우는 겁니다. 아, 펀치 기계처럼. 그래서 오늘 하루 영업 끝나면 주인 아저씨가 꺼요. 기계를 끄면 초기화가 됩니다. 기록이. 아, 나 저기 가야겠다. 자, 남자라면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아래에 있는 게 정원 씨가 하고 있는 오줌 콘서트고 악기 소리가 나는데 드럼, 기타, 트럼펫이 시작됩니다. 남자들만의 비밀 공간. 누가 쓰는 거야? 글 너무 찰지게 쓰는데. 악기 한 트랙이 페이드아웃 되면은 이분이 다 맞추셨구나. 연주가 끝나면 그쵸. 끝나셨구나. 멤버가 급하게 필요할 경우가 있으면 덕평 자연휴게소를 들리셔서 음감을 한번 느껴보시면 좀 이렇게 파워도 네 파워도 옛날에 낙원상가가 그 밴드 멤버 구하기 좋은 곳이었다면 예. 이제는 덕평 자연휴게소. 덕평 자연휴게소가 평이 낙원을 대체하는 시대인가요? 덕평 출신이다 이제 이런 말도 생길 정도로. 정확하게 말하면 약간 원석이 많이 있을 확률. 원수 그렇죠.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아니면은 완전 고수인데 원래 고수들은 뭐 예를 들어 그림 잘 그린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손가락으로 찍찍 뭐 이렇게 하든 뭐 발가락으로 그리든 대충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잘 그렇죠. 그린단 말이죠. 악기 연주 진짜 잘하는 사람. 뭘 해도 대충 이게 그 뭐지? 그게 있잖아요. 뭐그 있잖아. 어떤- 네 글자. 있어 아무튼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로봇 소변기도 있고. 요것도 봤는데. 이건 어린이들의 쏘면 눈이 불이 들어와요. 로봇이 말을 겁니다. 보통 소년 만화, 뭐 로봇 만화 보면은 주인공이 키를 딱 꽂으면 눈이 팍 뜨잖아요. 로봇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 무슨 얘기하다가 이거까지 갔죠? 아, 되게 음반 감미롭다. 그 얘기하다가 감미롭다. 너무 9월달에 제가 이제 음반이 나오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딱 마무리하는 분위기가 되긴 했지만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 유튜브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네. 간단하게 한번 좀 유튜브 관련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네. 저 화장실 좀 다녀야 될까요? 다녀오세요. 콘서트 하고 오세요. 같이 다녀오셔도 됩니다. 아니 또 섭섭하거든요. 여기서 화장실 안 갔다 오면. 저는 독주를 좋아해가지고. 아, 더죠. 더밥 스튜디오에서 나스르기야 하셨잖아요.
좀 그런 것도 하고 예능적으로 옛날에 뭐 시트콤도 하셨고 네, 시트콤 나갔었죠 옛날에. 그리고 뭐 예능 프로그램도 안 나가는 건 아니고 뭐 할 거 있으면 이제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활발히도 하시고. 근데 그게 앞으로 예능을 계속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저는 일단 뭔가를 하냐 안 하냐의 기준이 그 순간에 내가 즐거울 것인가 이거거든요. 오늘도 이제 뭔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수다 떨고 하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의 이 한 2시간 3시간 정도를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전에 시트콤도 그래서 한 거고 그래서 뭐 앞으로 계획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재밌는 거 뭐 있으면 출연하고 이런 거는 하겠죠. 근데 막 고정적으로 막 하는 거는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그거는 좀 다른 문제니까. 책임감을 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이제 좀 주인의식을 가지면서 하잖아요. 게스트는 좀 놀러 오듯이 하면 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 음악인으로서 뭔가 해나가야 되는 주된 줄기가 있으니까 고정으로 뭔가를 제가 뭐 호스트로 뭘 한다 그러면 줄기가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이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또 문제니까. 그래서 감당할 수 있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가 이게 또 문제고. 근데 되게 굉장히 열정적이신 분이잖아요. 작업량도 이렇게 계속 꾸준히 나오고. 특별히 열정적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즐거울 것인가의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저것 하게 됐었던 거죠. 열심히 뭘 해야 되겠다 막 열정에 넘치는 그런 사람은 또 아니에요. 그럼 낯수레기야 같은 경우는 고정으로 이제 하신 건데 뭐 생각이 있으셔서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아무 생각도 없이 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뭐 책임감이 필요한 부분인데 뭐 그냥 술을 좋아하시니까 여기 딱 맞아가지고 하신 걸까요? 그렇죠. 일단 그 제작진에서 완전히 저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고 당신은 부가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없다. 현장에 와서 그냥 딱 하고 하면 된다. 그래서 그냥 뭐 메뉴도 다 짜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 장소 섭외도 다 해주시고 해서 이제 낮술을 드시면 된다라고 해서 진짜 그것만으로도 일이 되는 거냐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뭐 마다할 필요가. 그 제작진 진짜 좋아요. 저도 두 번 이제 출연을 했었는데 술 엄청 먹었거든요. 그 제작진들이랑. 너무 이 배려심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내가 같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사람 많이 모여서 술 먹으니까 너무 좋다고. 사람들이랑 있으니까 아니 사람들이랑 있으니까 좋다고 하더라고. 맞아. 맞는 사람이 없거든. 나랑 술도 먹어주지, 뭐 돈도 주고, 그 다음에 뭐 맛있는 것도 나 저기 식당도 해주고, 아침에 숙소에 아침 식사도 이렇게 뭐 야. 걸어주고. 맞아요. 되게 잘해주세요. 여긴 진짜 그리고 정원 씨도 유튜브 채널 하나 생겼잖아요. 그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요? 얘기하기 싫어요. 싸웠다. 그만하기로 했지? 농담이고. 그만하기로 했네. 농담이고 아니에요. 더 하기로 했어요. 당황했구만? 심지어 연장을 해서 최근에 연어마 잡혔다. 연어마. 그 거짓말 하려면 처음부터 뻔뻔하게 하든가. 저희 네이버문 어설프게. 가다가든 저희가 원래 10회까지만 하기로 했는데 이제 더 하기로 좀 결정이 나서 그래요? 네. 살짝 오픈을 하자면 이분도 한번 촬영을 마치셨습니다. 공개해도 네이버문 가다가든에도 돼요? 네, 그럼요. 어떤 건지는 말씀 안 드리면 되니까. 말씀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앞에 신혼만.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나올 겁니다. 무속인 분하고 사주 보시는 분 역술인. 두 분이서 서로 봐줘요. 그걸 저희가 탓장처럼 중간 중계를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찍었기 때문에 나오면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사주나 타로, 별자리, 신점 안 믿어요. 안 믿는데 귀신 같긴 하더라. 맞아. 그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저는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안 가고 뭔가 또 신경 쓸 게 하나 생기는 것 같아서 뭐 좋게 나오면 다행인데 몇 월 달에 이거 조심해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괜히 또 신경 쓰고 뭐 맞아. 없던 일도 왠지 생길까봐 불안하고 이럴까봐. 안 좋은 일 일어날 확률이 70%인데 5%로 줄여주는 부적을 써봐. 300만 원. 0%는 500만 원.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그러면은 그 채널 그거 하시는 거 더 하기로 하셨다고요? 네. 그러면 이제 예능 쪽으로도 좀 더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저는 이제 항상 있죠. 재밌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 제가 은근히 또 어디 출연하고 이런 거는 부담 없이 나가지만 제가 이제 호스트가 돼가지고 되면. 하는 건 원래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부담스럽고 표현하는 능력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찍고 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요. 저희 제작진 같은 경우도 약간 좀 러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랑 잘 맞아요. 여기도 술 좋아하고. 제가 네, 그때 뵀던 분들. 찍어본 바에 의하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 열려 있어요. 그 말인즉슨 이제 준비를 현장에서 그때 적재적소의 임기응변과 뭐 그런 식으로 열려 있는 운영을 하더라고요. 약간 좀 그런 게 있죠. 근데 그게 좋아. 근데 정원이가 신기한 게 어떻게 그런 걸 다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뭐 시민 인터뷰 이런 걸 하잖아. 어려워. 그거 어려운 거예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초기 유퀴즈 같은 그런 거야. 근데 저는 그거 진짜 웬만하면 저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어쨌든 편집으로 재밌게 된 것만 나오는 거지. 이미 너무 많이 했어 근데. 저는 근데 힘들어요. 그거 할 때마다 진짜 식은땀 나고. 힘들구나. 네, 왜냐면은 길거리에서 하는 게 뭐가 제일 눈치 보이냐면 길을 막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그러니까 뭔가 민폐 민폐 끼치는 것 같아서. 그치. 그런 생각 들 수밖에 없지. 그거를 아예 없애려면 없애야 되는데
있는데 자꾸 주변에 남아있잖아요. 집중을 못하잖아요. 그죠? 제가 약간 좀 자격지심이 있는 캐릭터거든요. 아. 살짝 있어가지고 괜히 이런 생각 들어요. 저 사람들 나 누군지도 모르는데 할 거라는 생각이 많아가지고 그게 좀 약간 주눅든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말씀 항상 이제 나 장기한데 안녕하세요, 장기한데요. 안녕하세요 장기합니다. 그렇게 그런 전술을 좀 써봐야 되나? 아무튼 길거리 촬영 힘들죠. 나는 얼굴이 액면가만 보면 너무 뻔뻔하잖아요.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게 없는 줄 알았어요. 아 있죠. 그런 게 있는데도 어떻게 출연료를 받았으니까 해야지.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계속 예능이나 이런 거는 호스트로서 좀 약간 계속 해볼 생각이. 요거는 이제 재밌게 할 수 있는 구간까지는 해보려고요. 이제 막 조금 제작진들하고도 호흡이 맞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제 막 한 10회차 정도 촬영을 이제 하니까 게스트를 이렇게 모시더라도 예. 아 어떤 유형의 사람이 와서 뭘 해야겠다 이런 거를 이제 좀 정리가 되는. 뭔가 이제 맞아 떨어지고 있네요. 네. 이제 0점이 서로. 네 그렇습니다. 그 제작진이 난 제일 좋았던 게 촬영 시간이 짧아요. 맞아. 저는 되게 좋았었어. 깜짝 놀랐던 게 촬영을 했는데 예상 시간이 뭐 2시간이잖아요. 1시간 30분 만에 쳤어요. 그러니까 단축된 경우는 전 처음이었어요. 아 그렇죠. 보통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죠. 그리고 저희는 시작과 끝이 따로 없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맞아요. 시작했다 갑자기 끝났습니다. 끝날 때 항상 게스트분들이 끝인가요? 예. 이래. 그럼 이래요. 예, 가세요. 그 쿨한 모습도 아주 좋았다. 그런 콘텐츠가 유튜브는 많은 것 같아요. 서로 좀 간에 짧아. 편하게 하는 뭐 시간도 짧게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TV 예능만 있었던 시대랑 비교를 해보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무도하시고 하실 때는 촬영 시간 되게 길었죠. 그럼요, 길죠. 얼마나 찍나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찍고 뭐 그렇게 했죠. 출연자의 수도 많고 스텝의 수도 많고 그러니까 이동할 때도 이렇게 부피가 되게 크고. 본인도 무도 해보셨잖아요. 근데 저는 짧은 거였어요. 왜냐면 완전 대규모 프로젝트였잖아요. 아 여기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섭외가 예를 들어 수요일 촬영이잖아요. 화요일쯤에 섭외가 들어옵니다. 진짜요? 전날. 대타네 대타. 들어왔습니다. 대타 아니에요? 아니에요. 웹툰 작가 특집이 그때 생겼다고. 아 그날 이제 코너 자체가 대타 프로그램이야. 근데 약간 비약이 있을 수 있어요. 이틀 전에 왔을 수도 있었지. 약간 이틀이나 하루 전이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웹툰 특집이 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긴 비축분이 없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저만 무한도전 근처도 못 가봤네요. 근처는 가잖아요. 유튜브로 나오니까. 그리고 약간 무한도전 이어서 나온 프로그램이 놀면 뭐하니. 이번에 주우재 씨가 이제 들어갑니다. 주우재 씨 아세요? 알죠. 개인적으로는 모르죠. 뭐. 이게 누군지는 아시죠? 그럼요. 여기 몇 번 놀러 왔었거든요. 놀면 뭐하니의 새로운 멤버. 저랑 친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들어오잖아요. 그걸 왜 본인이 어나운스를 하시죠? 친하게 지내라고. 자주 오는 손님이니까 손님끼리 친하게 지내라고. 주우재 형님이 날 꽂아줄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놀면 뭐하니 일단 한번 탈락된 경험이 있어가지고 어떤? MSG 워너비. MSG. 그래 놀면 뭐하니는 나갔었네 생각해보니까. 나갔었죠. 근처가 아니라 정식 출연을. 네, 정식 출연을 했죠. 네. 감미로운 거 안 좋아하나? 근데 감미롭지가 못했어요 제가. 아, 그래요? 삑사리도 나고. 이 정도로 감미로운데 픽사리가 나도. 탈락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조에 배우분 한 분하고 개그맨 황재성 형님 이렇게 예. 나 있어서 한 명만 탈락하는 거였는데 제가 탈락했어요. 난 가수인데. 그때 기분은? 참담했죠. 아. 제가 그때 일상 칼국수 먹는데 칼국수가 참 목에 막히더라고요. 이게 또 아무래도 가수라는 직업이 있으니까 자존심 상할 수 있겠어요? 자존심도 자존심인데 그냥 좀 창피하다랄까? 그러면 이제 막 술을 막 들이키면서 또 많이 성대의 먹- 혹사를. 많이 먹었죠. 그리고 실제로 황재성 형이 놀리기도 했어요 저를. 근데 이게 막 웃어도 웃은 게 아닐 것 같아요. 그럼요. 그 웃음이 아니죠. 실제로 그 너무한 그 편을 보면 다 배우분들 이름으로 나오는데 제가 그 노주현 배우님 맞아요. 제 탈락자는 노주현 씨입니다 했는데 제가 나가긴 나가요. 이제 문이 열려서 지금 제 얼굴을 공개하는 건데 표정이 약간 좀 진짜 이게 안 돼. 전혀 생각도 못했죠, 근데. 한 20% 정도 생각했고 20%. 네. 근데 진짜 이게 안 돼서 화면에 제 얼굴이 좀 많이 안 나와요. 왜냐면 제 얼굴이 정돈이 진짜 안 돼가지고 거의 울기 직전이었죠. 그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딱 눈치를 챌 거 아니에요. 표정이 안 좋다는 거를 당연히. 그러셨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그걸 더 가리려고 더 떠들썩하게 막 잔치 분위기로 막 킨더조이였어 막 하면서 막 하면서 그렇게는 최대한 되게 그렇게는 해주셨는데 막 유저님이 나 가다가든 내가 진짜. 근데 그게 사실 나를 더 슬프게 하는 거였죠. 사실 그때는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으니까. 차라리 이랬어야 돼요. 앞으로의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노래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차라리 이런 걸 들었으면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들어갈 텐데. 여기서 딱 심기일전하고 5대만 맞자. 어떡해요. 그래서 매 맞고 뺨때 그래서 방송이 장난이야 이러고 막 이렇게 했으면은 차라리 됐을 텐데. 또 유재석 형님이 그런 스타일은 아니니까. 그러실 수는 없으니까. 좀 배려를 좀 하시는 스타일이니까. 그러면 예능 쪽에서는 두 분이 또 같이 하는 게 또 아예 고정으로 있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이분은 고정을 하기가 힘드신 분이에요. 저는 사실 특히
굳이 정원이랑 하는 거는 고정으로 하고 싶지가 않은 게 얘랑 사석에서 친하기 때문에 맞아, 그것을 순수한 취미로 좀 남겨두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음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직업이 되고 나서 잃어버린 즐거움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매체로 가져가고 공개를 하는 순간 증발되는 그런 게 무조건 조금씩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가끔은 괜찮은데 일로 만나는 비중이 더 높아진다 그러면은 평소에 즐거움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장기하님에게 있어서 이제 차정원 씨는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럼요. 직업인 거죠. 이게 좀 이게 막 프로그램으로 소모돼 버리면 많이 비어버리는. 힘들어요. 아. 그냥 아무도 안 보게 만나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무슨 이상하게 얘기를 해. 여러모로 이상한 말이었네 지금. 근데 이게 사람을 만날 때 당연히 에너지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뭐 상대적으로 좀 덜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 보시는 거죠. 아 그것도 뭐. 예. 네. 그러면은 한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요새는 한 번? 그래 한 요새는 번도- 또 그렇게 또 자주 보지는 않네. 요새 같은 경우는 제가 술을 오히려 많이 먹으니까 여기는 이제 안 취해 있고 저는 계속 취해 있으니까 이게 시간표가 안 맞아요. 시간표가. 예. 그리고 솔직히 이제 정원이 만나면은 끝까지 간다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가볍게 한잔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섣불리 연락하기 어려워요. 맞아. 저는 무조건 끝까지 마셔야 돼요. 근데 뭐 제가 뭐 이렇게 억지로 끝까지 마시는 게 아니라 만나면은 재밌으니까 결국은 그렇게 될 그 스토리가 좀 보이기 때문에 예. 그냥 저 자신을 그냥 그렇게까지는 뭐 그러니까 술을 약간 베트남 갱 싸우듯이 한 명이 죽어야 뭐. 거의 누구 하나 작사를 알 때까지 먹는 거죠. 여기서 좀 마무리로 하고 싶은 말씀 혹은 앞으로의 계획이나. 저는 이제 음반을 열심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음반을 좀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상평이나 하고 싶은 말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어디 나갈 때 나가냐 마냐 기준이 이제 내가 즐거울까 아니야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만족하고 또 됐으면 좋겠네요. 저도 오늘 너무 좀 즐겁게 얘기를 했고요. 진짜로 막 웃은 적도 너무 많았고. 그럼 대부분 가짜로 예? 진짜로 웃은 적도 많았다. 좀 크게 웃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네네. 아무튼 그런 적도 많았고. 다음에 또 사석에서 한번 또 뵈면 좋을 것 너무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 여러분들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